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년에 모든 곳에서 새싹이 돋아 날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71표 차이로 넉넉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매스컴들은 한 달 전부터 이번 대선에 대해 박빙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초조해진 트럼프는 이들에게 상당 부분 의지했을 겁니다. 한국의 매스컴들 역시 그들이 주는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내보냈을 것이고 온갖 의미 없는 그래프를 들이대며 해리스를 고평가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의 수많은 개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참패를 당했고 기업들은 엉뚱한 투자에 베팅하면서 큰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당선을 믿고 있던 많은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해리스 진영에 투척하였습니다. 그 돈의 가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초보자 해리스를 믿었던 결과로 인해 정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트럼프가 이것을 다시 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한번 완성시킨 조약을 다시 협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먼저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나라를 최우선 파트너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몇 년간 대미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라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트럼프의 당선은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경을 따라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의 많은 부분이 비무장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 치안은 폴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향후 20년간 나토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최첨단 무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이러한 종전과 러시아 제재 중지에 관한 내용들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루블화와 가스프롬 같은 석유회사, 그리고 광물회사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는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군산복합체의 입김이 막강하기 때문에 내년 1월 트럼프가 취임을 해봐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는 IRA 전기차 보조금 전액 삭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인에겐 휘발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전기차에 돈을 퍼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조지아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공장을 세우고 있고 SK온 역시 조지아의 현대차와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켄터키주에선 포드와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는 도요타의 렉서스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미국에서 연간 26만 대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50% 판매를 유지하여 넘버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삭감으로 테슬라도 타격을 입겠지만 소비자들이 다른 전기차보다 테슬라 전기차를 더 살 거라는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돈을 뿌렸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것일까요?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무기로 트럼프에 로비할 것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테슬라가 나중에 미국 정부와 주요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2030년까지 2천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연간 8천만 대에서 1억 대이지만 전기차의 비중은 7.5%에 불과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상하이 공장에서 연간 110만 대, 멕시코와 미국 공장에서 5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00%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고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공약한 상태입니다. 멕시코에는 중국의 BYD, 상하이차의 MG, 한국 KGM과 손잡은 체리 자동차가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100개 가까운 전기차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기차 제재가 현실이 되면 중국 정부도
자국의 전기차 회사들을 10개 정도로 합치는 구조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 미국 시장에 침투할 겁니다. 세 번째, 트럼프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습니다. 인도나 중국, 동남아시아가 먼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디젤 자동차와 전기 생산 업체에 대한 제재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4년간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는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생산지가 중국이라면 수입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중국 우회로인 베트남을 제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억누를 경우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어 전기차와 TV를 비롯한 백색 가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마땅한 부품 공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외국산 제품에 매기도록 한 10% 관세를 낮추기 위해 가전제품 생산시설도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은 고소득자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고 38%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의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 주된 원인으로 중국의 부상을 꼽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단절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관세를 올려가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했으나 중국이 가격을 낮추면서 대응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중국산 자동차는 무조건 수입 금지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도 일괄 60%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최대 교역국은 일본이 되고 그 다음으로 한국과 대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 대선 기간 중 트럼프는 TSMC로부터 도리어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미국은 IRA 법으로 이들 국가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으니 도리어 보호비를 미국 정부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동맹국의 기업이라도 10%의 관세를 매길 것이고 미국 미래 먹거리에 위협이 된다면 20% 고액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결국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시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전공법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모호성으로 미국 정부를 속이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철강회사를 인수합병하여 US 스틸이라고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경우 GM 공장에서 현대차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정부는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이 저렴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비트코인 채굴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것이 미국을 부강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에서 직접 CBDC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생산하는 암호화폐가 등장하면 비트코인 입장에선 악재입니다. 트럼프는 연준에서 코인을 생산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홉 번째, 환율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트럼프가 시행하려는 외국 기업 압박 정책으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미국 달러를 구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시장의 관점입니다. 또한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는 국채를 발행하여 지금까지 거론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채가 발행된다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지만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줘야 하므로 강달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3위 업체로 평가받는 테더는 달러 연동 암호화폐입니다. 테더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 국채를 사서 모으고 있는데 그 수준이 독일이 보유한 국채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덕분에 미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망도 있습니다.